자, 기말고사 시험 공부 시작합시다.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전자기장이에요. 전자기장에 소단원 2개, 하나는 전기장, 하나는 자기장입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학습지는 28번 학습지부터 50번까지예요. 28번부터 50번 학습지, 그리고 관련된 교과서 페이지도 확인하시고 그림 자료도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학습지에 있는 내용 간단하게 좀 해줄게요. 28번 학습지에 맨 처음 나오는 거는 전기장에 관련된 걸 하기 전에 전기력에 관련된 개념이 먼저 나와요. 질량 가진 물체끼리 작용하는 힘이 중력, 만유인력이듯이 전기띤 입자, 전압끼리 작용하는 힘, 이때 전기력 F는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여기 쿨롱 상수라고 하는 비례 상수에 거리 제곱분의 Q1, Q2 요 개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전기띤 입자가 전기력을 작용해요. 전기띤 입자가 그 주변에 전기력을 작용해요. 그 공간을 뭐라고 부르느냐? 전기장이라고 부르고요. 제가 전기력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을 연습을 몇 번 시켰어요. 그거 다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럼 E 플러스 Q라는 전기띤 입자가 주변에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만들어요. 여기에 또 다른 전기띤 입자, 즉 단위전하, 얘가 들어와요. 그럼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인 전기장에 전기띤 입자가 들어왔어요. 얘가 그래서 받게 되는 힘, 이게 전기장이에요. 단위전하당 받는 힘, 단위전하당 받는 힘. 그래서 전기장 E는 단위전하당 받는 힘, 이렇게 따져요. 그럼 얘를 1쿨롱이라고 뭐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 그림에서 연결을 하면 F는 뭐 거리 R 제곱분의 비례 상수, 전기띤 입자, 전기장 만드는 애, 그리고 그 전기띤 입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요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단원 정전기 유도와 유전 분극, 하나는 도체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절연체 때문에. 이쪽 부분은 여러분들도 뭐 중학교 때부터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게 없는 것처럼 수업했어요. 그리고 정전기 유도를 이용하여 물체의 대전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기구가 검전기라고 부르고, 여기가 금속판, 요 밑에가 금속박,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어떻게 전기가 유도됐는지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자, 그 다음 소단원 세 번째 직류회로라고 해서 저항의 연결, 하나는 직렬 연결, 하나는 병렬 연결, 그 다음에 요거 병렬 연결, 요거 두 개 합친 거 혼합 연결까지 우리가 수행평가로 잘 하셨습니다. 전류와 전위차, 즉 전압, 저항, 요 관계는 꼭 기억하라고 했던 옴의 법칙, V는 IR. 그리고 이때 소모되는 전기에너지의 개념이 전력 P. 공식 기억나세요? 우선 첫 번째 옴의 법칙, V는 IR. 다시 한번 외우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각각의 개념. 거기서 얘기하는 전위차, 전위, 전압, 기전력, 약간씩의 정의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이거 다 볼트, 단위 볼트. 요 개념으로 기억하시라고 했고, 전위차의 그 개념을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처럼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개념 기억하라고 했던 거 있었어요. 요거 한번 다시 봐두고, 그러니까 옴의 법칙에서 V는 IR에서 V의 개념은 요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 I의 개념이 뭐였는지,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전하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항의 개념, 방해하는 정도. 그래서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그 다음 비저항은 물질의 고유한 값이다. 어려운 내용 없을 거예요.
자, 그다음 모든 전기장치는 저항 때문에 열이 생겨요. 이 바로 열이 에너지가 되는 거고, 여기 이 개념에서 더 확대된 개념이 전력 P. 전력 P. 그 시간 동안 주거나 쓰거나 하는 전기에너지의 양. 전력 P는 VI, 여기 오음의 법칙 써서 I제곱 R, R분의 V제곱. 네, 이쪽은 좀 외울 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 회로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서 여기 해당되는 요 전이차, 여기 건전지 생각하라고 했죠. 펌프.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가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흐르게 해줄 수 있다. 물의 흐름을 바로 전류로 비유를 했고, 여기에 있는 물레방아를 각각 저항으로 비유를 했을 때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일정, 물의 흐름,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일정. 그래서 각각 저항의 합성 저항의 값은 어떻게 계산했었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6번 학습지부터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36번 학습지예요. 1번 전하량이 플러스 Q인 점전하가 3m만큼 떨어져 있는 공간에 어떤 전기장을 만들까라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생긴 전기띠 입자. 여기서부터 3m 떨어져 있어요. 예, 여기에서의 전기장이 얼만데? 라는 거. 네, 그럼 여기에 플러스 1쿨롱 갖다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 1쿨롱. 네, 플러스 1쿨롱. 그래서 얘네가 놓여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식 바로 외웠으면은 그냥 적용해도 되는 거죠. R제곱분의 Q. 자, 여기 비례상수 여기 위에 있어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제곱 3의 제곱분의 전하량은 2. 네, 지금 전기장의 색이 크기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분하면 얼마 나옵니까? 2 곱하기 10의 9승. 단위는 뉴턴 퍼 쿨롱. 이번 그림은 전하량이 플러스 Q인 점전하 여기 에서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에 전하량이 플러스 스몰 Q인 점전하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데요. 당연하죠. 얘 플러스 입자 그러면 서로 밀어내는 힘. 예, 얘네 서로 같이 힘 받는 거예요. 얘는 얘 때문에, 얘는 얘 때문에. 자, 이때 F는 한번 써봅시다. 비례상수 R제곱분의 라지 Q, 스몰 Q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전하량이 플러스 Q인 점전하가 거리가 2R만큼 떨어진 곳에 어떤 점전하 A가 있대요. 몰라요. 누군지. 그런데 얘가 왼쪽으로 EF라는 힘을 받는데요. 네, 그럼 느낌 오죠? 얘가 플러스 값인데 얘가 이쪽으로 힘이 온다는 거는 얘는 일단은 음전하겠구나 라는 내용 알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F는 여기 F하고 똑같은 값으로 해서 그럼 얘네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 뭔지 모르겠는데 F'이라고 할게요. 얘는 비례상수의 거리 4R 제곱분의 라지 Q 곱하기 뭔지 모르지만 네, 전하량 A의 전하량 이렇게 돼요. 얘가 EF래요. 그럼 얘 갖다가 넣으면 되겠네요. 2 곱하기 비례상수 R제곱분의 대문자 Q, 소문자 Q. 네.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얘 없어지고 Q, R제곱, Q, R제곱 다 없어지네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얘. 네. 그러면 QA는 얼마가 나옵니까? 8Q. 요게 나오겠네요. 8Q. 얘도 이렇게 써줘야겠네요. 8Q. 그럼 답은 어떻게 쓰느냐? 그냥 8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8Q 쿨롱 이렇게 쓰셔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 음전화까지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자, 3번 전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전기장의 접선 방향이죠. 중간에 분리되지 못하는 거 맞고 합쳐지지도 않습니다. 겹치지 않아요. 전하량에 관계없이 전기력선은 일정한 게 아니라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전기력선 수가 많고
조밀해진다라는 식으로 표현하죠. 전기장의 수직인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전기력 수가 많을수록 전기장이 세다. 5번이 정답. 자, 4번. 그래서 전기력선으로 표시한 그림이에요. 봤더니 B에서 출발해서 A로 가고 있네요. 그럼 얘가 당연히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입자가 되겠죠. 그리고 나오는 개수를 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그냥 거의 보이지만 이렇게 반 똑같이 나눴을 때 이쪽에 애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나 되네. 8개 그려야 되는데. 네, 여하튼 답을 지금 찾다 보면은 그림이 조금 좀 개수까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에 해당되는 답은 여기. 그 다음 전하량이 더 큰 건 여기. 그래서 정답 4번. 5번. 다음 중 전전기 유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는 여기 교과서에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2번.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는 대전체와 반대 종류의 전하가 흘렀죠.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골고루 이렇게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골고루 이렇게 있다가 만약 플러스 대전체와 가까이 오면 마이너스 입자들이 다 이쪽으로 이동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쪽엔 마이너스, 이쪽엔 플러스 이런 식으로 유도된다라고 했고요. 3번 검전기의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정전기 유도 현상이 생긴다. 맞고요. 4번 대전체를 유전체, 이건 전기 안 통하는 애거든요.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이다. 대전체, 보통 이게 부도체라고 해요. 절연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전하가 유도되는 게 아니죠. 도체에 가까이 가져갈 테니까 틀리고, 그 다음 알루미늄 깡통에 대전된 막대를 가까이 가져가면 요거 관련된 것도 교과서 자료여서 제가 교과서 자료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과서 요 책인데요. 네, 교과서 9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93페이지에 지금 대전체 쪽으로 끌려오는 알루미늄 깡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지금 보이세요? 털가죽으로 마찰하여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갖다 대요. 대전체예요, 얘가. 네, 그랬더니 알루미늄 깡통이 대전되지 않은 도체인데 전기 안 띄었어요, 맨 처음에. 얘가 이렇게 끌려오더라. 요거예요. 요거를 그 다음번 교과서에 이렇게 잘 설명해 놨어요. 맨 처음에 알루미늄 깡통은 도체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골고루 지금 그냥 흩어져 있다가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 여기서는 지금 마이너스로 전기 띤 막대를 가까이 가져가면 알루미늄 깡통과 가까운 곳은 네, 다른 전기 플러스를 띄고 먼 쪽은 마이너스가 띄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입자와 여기 있는 플러스 입자가 서로 간에 끌어당기는 인력 때문에 네, 여기 있는 깡통이 점점 끌려오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 9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97페이지. 97페이지에 개념 넓히기라고 해서 정전기 유도 현상이 적용되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쪽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정전기 유도, 우리 정전기 생겼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는 전자레인지에서 음식물이 데펴지는 현상이 예, 여기 유전 분극 현상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전자레인지는 굉장히 강한 빛, 마이크로파가 예, 물 분자를 진동시켜요. 이 물 분자의 진동으로 인해 열이 발생해서 여기 이 전자레인지에 음식물 집어넣으면 안쪽부터 보통 데펴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여기에 마이크로파에 맞춰서 이 전기장에 맞춰서 물 분자가 재정렬되는 이 방향에 바뀌는 거지 입자가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정전기 유도가 아니다. 유전 분극 현상을 이용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문제 5번 다시 볼게요. 전자레인지 속 음식이 데워지는 원리는 유전 분극에 의한 거. 그 다음 5번 알루미늄 깡통이 대전된 막대를 가까이 가져가면 깡통이 밀려난다가 아니라 네, 가까이 끌어당겨져요. 인력이 작용해요. 네, 얘는 정전기 유도 현상은 맞지만 설명이 틀렸습니다. 6번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두 도체구. 아, 도체니까 전자가 이동이 쉽겠구나. 이때 양전하로 대전된 막대를 A의 왼쪽에 가까이 가져갔대요. 네, 여기 플러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골고루 있다가 이쪽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얘도 마찬가지. 이쪽에 플러스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 이쪽에 플러스 때문에도 얘가 마이너스로 가겠죠. 그러면 둘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 둘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생기겠네요. 그래서 일단 분포가 맞는 거는 3번, 5번 밖에 없고요. 얘는 지금 밀려나는 그림이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그림 3번이 정답. 7번 음전하로 대전된 막대를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의 금속판에 가까이 가져갈 때, 네, 여기 금속판 음전하. 네,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는 다 금속이에요. 여기 있는 전자들이 밑으로 내려가서 네, 서로 간의 청력으로 벌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을 띠게 되죠. 금속판은 양전하 띠는 거 맞네요. 금속박은 마이너스 전기 띄어요. 금속박은 원래 전기적으로 중성이면 이렇게 오므라 붙어 있어요. 오므라들어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지금 벌어진 거죠. 금속박에서 금속판으로 전자가 이동한 게 아니라 금속판에 있는 전자가 금속박으로 이동합니다. 예, 요거는 바뀌었고. 금속판에 유도되는 전하량이 얘 유도된 전하량보다 크다. 아니죠. 여기 원래 전기적으로 중성인 애가 똑같은 양만큼 이동하기 때문에. 정답 1번. 그림가는 대전되지 않은 금속구, 또 자유전자 존재, 음전하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A에 가까이 갖다 댄 게 아니라 가까이 가져갔어요. 그럼 얘 마이너스. 나는 가의 상태에서 B를 떼어내서 검전기에 가까이 가져갔대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 A와 B가 붙어 있어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A와 B를 접촉. 그럼 A, B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있던 전자들이 일로도 갈 수 있고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마이너스가 가까이 왔으면 이쪽에 마이너스 입자들이 다 이쪽으로 이동했겠네요.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는 마이너스가 훨씬 많고 여기는 거의 플러스만 있을 거예요. 그러면 B는 마이너스가 훨씬 더 여기 있던 전자들이 다 이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가 더 훨씬 많은, 즉 마이너스로 대전된 물체가 돼버려요. 얘를 가까이 가져가면 당연히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기억, 가의 A와 나의 금속판은 가의 A 플러스 전기, 나의 금속판 플러스 전기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띈다. 맞고 니은 나에서 금속박은 마이너스 전기 띠네요. 나에서 B 대신 A를 가까이 하면 금속박은 오므라든다. 네, 만약 A를 갖다 대면은 플러스를 갖다 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로 대전되고 여기는 다시 플러스로. 여기 있던 전자가 위로 올라가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추가로 접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이거를 질문하는 학생이 좀 몇 명 있는데 접지라는 거는 중성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안정돼 있으니까. 평형을 유지하고 싶으니까. 중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중성으로. 그럼 만약 어떤 네, 여기는 절연체. 전기 안 통하는 애예요. 여기 도체구. 플러스로 대전된 도체구가 있다고 합시다. 이거를 땅바닥에 접지시킨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전기를 중성으로 만들고 싶어요. 근데 얘 플러스면 지금 마이너스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있던 전자가 이동해요. 그래서 얘를 전기적으로 0으로 만들어줘요. 자, 또 다른 상황 볼게요. 여기 땅바닥, 여기 절연체.
얘 만약 마이너스로 대전된 도체구, 네, 얘를 그라운드 땅에다가 이제 접지를 시켜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는 지금 전자가 더 많은 상태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전자를 없애야지만 중성이 되잖아요. 그럼 얘가, 네, 전자가 빠져나가요. 즉, 접지라는 거는 전자를 공급해 주기도 하고 전자를 빼주기도 해요. 우리 손가락 접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여기다가 이제 손가락 갖다 댔을 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얘는 전자를 공급해 주기도 하고 전자를 제거해 주기도 한다라는 거. 요 개념 추가로 조금만 더 기억하세요. 그림은 저항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전압에 따라 나타냈대요. 여기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회로 구성이 돼 있을 때 양단 양쪽 끝에 이렇게 해서 V 측정했어 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거 멀티테스터기로 해봤죠. 전압은 병렬 연결, 그래서 갖다 꼽기만 하면 되고, 전류는 중간에 회로 끊어서 여기다 연결해서 측정했던 거. 왜? 전류는 직렬 연결해서 일정했으니까. 그 개념 기억하세요. 이 말이 그 뜻이에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라는 말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자, 봤더니 일정한 전압 4V에 각각에 걸리는 전류값을 이렇게 따져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V는 IR, A 4V일 때 I 0.8A 곱하기 R 몰라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A의 저항은 5옴이 나옵니다. 자, 얘 V 4V 0.4A 곱하기 RB 했더니 RB는 네, 10옴이 나와요. 자, 얘네 둘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직렬의 합성 저항 값은 네,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얼마? 15옴. 10번. 그림은 저항값이 같은 저항. 아, 얘가 1옴이면 얘도 1옴이네요. 얘를 직렬로 연결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I가 일정, 전류값이 일정합니다. 소모 전력은 R1이 R2보다 크다. 전력 P는 VI I제곱 R R분의 V제곱. 이때 요거 쓰면 훨씬 편해요. 얘는 둘 다 똑같아요. 근데 R도 똑같대요. 그럼 크다가 아니라 같다. 저항이 다를 경우엔 다르겠지만. 자, 그 다음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R1과 R2가 같다.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고 얘가 V1, 얘가 V2라고 할 때 V는 V1 플러스 V2거든요. 그런데 저항이 똑같다면서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3번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두 개가 똑같고요. 1초 동안 통과하는 전하량, 이게 의미가 뭐예요? 얘가 전류네요. 이거 같다. 전체 전류의 세기는 R1과 R2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합이다. 이런 경우에는 병렬 연결이죠. 전류가 다 똑같다. 지금 3번, 4번, 5번 보기는 똑같은 내용인데 말만 바꾼 거.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1번. 저 그림과 같이 저항값이 6, 3, 2옴인 세 저항을 혼합 연결했대요. 자, 그러면은 지금 걸리는 전압은 몰라요. 그냥 V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여기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전류가 쭉 흘러가다가 양쪽으로 갈라져요. 그런데 하나가 3옴, 하나가 6옴이에요. 그럼 당연히 저항이 큰 데에 덜 흐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1대2니까 전류는 여기가 뭐 한 2A 흐를 수 있고 여기 1A 흐를 수 있겠죠. 그러면은 V는 IR 6V, V는 IR 6V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 다시 합쳐져요. 그럼 얘는 네, 3A 흐르겠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지금 정확히 V는 안 나왔지만 비율로 따져서 합하면은 이렇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보세요.
여기 V 값이 V는 IR 그래서 6V 정도 나와요. V는 IR 6V 정도 나와요. V는 IR 6V 정도가 나오네요. 자,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선 첫 번째. 네. 첫 번째. 여기에 합성 저항을 먼저 구해요. 이 회로는 여기에 합성 저항에 2옴짜리를 더한 거나 마찬가지인 회로잖아요, 지금. 근데 이 합성 저항은 봅시다. 병렬 연결이에요. 그럼 병렬형의 합성 저항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그러면은 6분의 3, 그러면 2분의 1, 그러므로 병렬 연결의 합성 저항은 2옴. 여기가 2옴이에요. 여기가 2옴. 그럼 우리 좀 전에 10번 풀었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여기도 2옴, 여기도 2옴. 그럼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합이 얘하고 똑같은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얘한테 걸리는 전압이나 얘한테 걸리는 전압이나 동일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상황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전반적인 거는 지금 얘기가 됐으니 한번 봅시다. 기억. 세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똑같다. 얘 지금 6V, 6V, 6V 똑같아요. 기억 맞아요. 세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당연히 안 똑같죠. 얘네 둘의 합이 얘하고 똑같아요. 무슨 소리냐? 저기 3옴에 걸리는 저항과 6옴에 걸리는 저항의 합이 2옴에 걸리는 저항의 2옴에 걸리는 전류의 합과 똑같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디귿번 2옴인 저항의 소비 전력은 6옴인 저항의 소비 전력의 3배이다. 네, 이거는 지금 VIR을 다 구했기 때문에 뭘로 계산을 할지 상관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P는 VI로 해도 되고요. I제곱 R로 해도 되고요. R분의 V제곱으로 해도 돼요. 뭘 적용해 다 될 거예요. 우선 VI로 해봅시다. VI. 그러면 여기 V I 얼마 나와요? 12 와트. 그 다음 V I VI를 곱했네. 잘못 곱했네. 좀 전에. 죄송해요. VI 여기 있네요. 63, 18. 자, 그 다음 여기 VI 6일은 6. 몇 배예요? 네, 3배. 자, 그럼 I제곱 R로 해봅시다. I제곱 R. I제곱 R은 네, 좀 다른 색깔 펜으로 해볼게요. 보라색으로 I제곱 R은 I제곱 R 요거 3, 3은 9, 9, 2, 18 똑같이 나와요. I제곱 R 1, 1은 1 곱하기 6 그럼 6, 3, 18 또 3배. 예, 나머지 세 번째 건 안 해봐도 되겠죠. 39번에 있는 39번 학습지에 있는 그 예전 네,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8번 그린 가와 같이 대전된 금속구 B를 전기 띄었네요. 가는 실로 매단 후 대전체 얘도 다 전기 띄었네요. A, C를 B로부터 거리가 R, 2R인 위치에 놓았더니 B가 정지하였고 얘가 핵심이네. 나와 같이 가의 상태에서 대전체 A를 멀리했더니 B가 C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정지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옳은 것은 자, 중요한 거는 B가 C 쪽으로 기울어져. 또 하나 단서. 이 왜 기울겠습니까? 둘 사이에 인력작용하네요. 그럼 당연히 전기가 다르네요. 기억은 벌써 해결. 대전된 전하의 종류는 B와 C가 다르다. 자, 그 다음에 B가 정지, 즉 B에 가하는 토탈 힘이 0이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봅시다. A가 B에 작용하는 힘과 C가 B에 작용하는 힘이 똑같은 거네요. 그런데 얘네들 지금 종류가 틀려요. 자, 그러면은 뭐 다 해볼게요. 어떤 게 될지 모르지만. 우선 첫 번째, 얘를 플러스라고 놔두고 얘를 마이너스로 놔둘게요. 그럼 당연히 얘도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럼 만약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여도
상황은 똑같죠. 이해되세요? 어차피 얘네 둘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니까 이거나 이거나 뭐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 둘이 작용하는 힘하고 반대 방향으로 누군가가 잡아당겨야 얘 힘이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B와 C의 전하의 종류는 다르고 A와 C는 같은 종류겠네 라는 거. 얘가 정지하려면 모두 청력이거나 모두 인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대략 해보니까 네, 이런 식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 얘네들끼리 이렇게 잡아당기고 얘들끼리 이렇게 잡아당길 때 A가 작용하는 힘과 C가 작용하는 힘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A가 작용하는 힘은 거리 R 제곱분의 네, QA하고 QB예요. 자, 그 다음 이쪽은 K 4R 제곱분의 QB하고 QC예요. 아우, 펜이 너무 두꺼워서.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얘네 둘 관계를 지금 따져보면 비례 이 값이 이 값하고 지금 똑같은 관계. 그래서 나오면은 QC가 이거 QA의 아이고 이렇게 써지지? QC가 QA의 몇 배? 4배가 되는 거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럼 니은번도 정답. 자, 그 다음 나에서 A와 B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한다. 자, 얘가 지금 마이너스 입자라고 했어요. 근데 얘를 지금 멀리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전하량은 지금 누가 더 세요? 아, 전하량은 누가 더 커요? C가 더 훨씬 더 크거든요. C가. 그러니 A를 뒤로 밀려나게 하면은 거리는 상대적으로 멀지만은 여기에 엄청난 힘을 더 발휘하고 있었던 얘한테 당연히 끌려갈 수밖에 없겠죠. 즉 A와 B 사이에는 이게 청력 때문에 밀어내는 게 아니라 이쪽의 전하량이 더 커서 끌려가는 관계. 그 다음에 지금 전하의 분포를 봐도 A와 B 사이에는 밀어낸다고 청력이 아니라 네, 지금 반대 전하여서 어차피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가 멀어지는 바람에 힘이 약해져서 이쪽으로 끌려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답. 정답 3번. 8번. 그림은 점전화 ABC를 각각 x 이퀄 0, D, 2D에 고정시켜 놓고 살펴봤는데요. 네, B와 C는 모두 양전하이고 이미 주어졌어요. 그럼 양전하면 우리가 그냥 편하게 플러스 1쿨롱 플러스 1쿨롱이라고 가정하고 좀 할게요. 전하량의 크기도 서로 같대요. B와 C는 모두 양전하이고 전하량의 크기는 서로 같다. 이제 문제 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1로 했습니다. 그 다음 B와 C가 받는 전기력은 모두 X방향 플러스 X방향이고 크기는 F이다. 지금 여기 그림에 주어져 있어요. 됐습니까? 네, 제가 좀 설명할 게 많아서 오른쪽에다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렸어요. 우선 얘가 플러스 입자고 얘가 플러스 입자예요. 네? 그러면 힘은 얘네들끼리 서로 지금 밀어요. 그런데 이 B한테 작용하는 힘이 C에 의해서는 무조건 왼쪽인데 결과적으로 합력이 F가 오른쪽으로 됐잖아요. 그 얘기는 A에 의한 힘이 더 세게 오른쪽으로 뭔가 작용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즉 FA에 의한 힘에서 FC 플러스 입자끼리 뺀 힘이 남아서 F가 된 거니까요. 그러면 얘가 플러스인데 얘한테서 지금 인력을 받으면 왼쪽으로 힘이 갈 거 아니에요. 아, A 또한 뭐다? 플러스 입자네? 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인지는 몰라요. 전하량은.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기억번이 해결이 돼요. A는 양전하이다. 예, 요게 돼요. 니은번 X는 D에서 여기 지점이네요. 여기 지점. 여기 지점에서 AC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은 봅시다.
우선 얘도 플러스 입자. 그럼 전기장의 방향 이쪽으로 가네요. A에 의한 거. 자, B도 플러스 입자. 전기장의 방향 이쪽으로 가네요. 자, C 플러스 입자. 얘는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이겠네요. 구분되시죠? 우리 전기장의 방향 플러스에서 나가는 거고 마이너스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보다시피 오른쪽에 간 전기장의 방향이 두 개나 되고 왼쪽이 하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쪽에 해당되는 전기장이 더 세기 때문에 플러스 X방향, 얘도 정답. 자, 디귿번 A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EF이다. 자, 이거 제가 가장 그냥 그 기본적인 쿨롱 힘 가지고 계산할게요. 디귿번에서 A가 받는 전기력이에요. A가 받는 전기력, 얘가 받는 전기력. 그럼 우리 얘도 지금 플러스 입자거든요. 그럼 볼게요. B하고 A 사이에 미는 힘이 작용해요. 즉 여기 지금 FB, F에 의해서. 자, 그 다음 A하고 C 사이에도 서로 미는 힘이 존재해요. FC. 즉 A가 받는 힘은 B한테 받는 힘과 C한테 받는 힘을 합친 거예요. 그러면 여기 FB하고 FC 요 관계를 또 찾아야 됩니다. 그럼 FB는 쿨롱 쌍수에 D제곱분의 QA 곱하기 1쿨롱 더하기 얘는 거리가 2배예요. 4D의 제곱 QA 곱하기 1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오시면은 B 입자가 받는 힘이 오른쪽으로 F예요. 근데 지금 셋 다 플러스 입자였어요. 그럼 A 때문에 받게 되는 힘 여기 있어요. FA. C 때문에 받게 되는 힘 여기 있어요. 둘 다 플러스니까 미는 힘. 그러면 B가 받게 되는 F는 FA에서 FC를 뺀 거예요. 그쵸? 네, 요 관계 써보면은 K D제곱분의 QA 마이너스 K D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얘네 둘 사이 관계. 자, 이번에 C의 입장 볼게요. C의 입장. FA에 의해서 이쪽으로 힘 받아요. FB에 의해서 서로 미는 힘. 또 이쪽으로 힘 받아요. 그럼 얘 C의 입자의 F는 FA 더하기 FB. FA는 4D제곱분의 QA 더하기 B는 D제곱분의 1. 네,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보니까 대강 뭐 조합이 생기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값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값이 여기 있어요. 그럼 노란색 값 여기 갖고 올게요. 그럼 얘는 F 더하기 D제곱분의 1 요게 되고요. 빨간색 값은 F 빼기 D제곱분의 1 요렇게 돼요. 네, 그러면 얘가 사라져요. 그럼 남는 거는 네, 요게 됩니다. 디귿번 정답. 근데 보통 해설서에는 간단하게 좀 뭐라고 나왔냐면 얘한테 작용하는 힘 F, 얘한테 작용하는 힘 F.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플러스 2쿨롱이 짜리가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작용 반작용 때문에 얘가 EF로 작용하는 힘만큼 얘도 당연히 EF로 힘을 받아 라고 이제 간단하게 해석이 돼 있어요. 근데 혹시나 조금 좀 설명이 좀 이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예 다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정답이 되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나오냐면은 5번이 됩니다.